간당간당했네요, 그죠? 와, 이렇게 학교를 얼마나 기쁘겠어요. 부러워. 저 요번에 같이 저기 텐투텐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, 요번에 합격을 운 좋게 해가지고 붙은 것 같고요. 합격자 학원 종목별 합격률 보니까는 요번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사실은 19년도에 시공기술사도 땄었는데, 그때 또 기술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합격률이 높았어요. 그 해 자체가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합격률이 낮아서 올해가 약간 조금 합격하기 수월한 기회인 해일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, 제가 그때 19년도에 시공기술사 따고 2020년도부터 이제 시공기술사도 합격률이 곤두박질 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시공기술사를 따고 바로 품질기술사를 따려고 했는데,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너무 못해줘가지고 이렇게 왜 눈치가? 이게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느라 이제 시기를 놓쳤다가, 그때 이제 다짐했던 거를 못하게 되면 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한 5, 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어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졌더라고요. 제가 그때는 시공기술사 딸 때는 30대 초반이었는데, 중반이었는데, 그때는 막 공부를 많이 해도 팔도 안 힘들고 많이 쓰고 했는데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 학원 다니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,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개인적으로 학회에 있는 기술 기사라든가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학회 소식지에 나오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를 교수님들끼리 다 이렇게 뭔가 문제화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그 예상 문제를 주시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중요 70문제랑 레벨 2 몇 문제, 50문제, 40문제 이거 있잖아요. 일단은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저는 일단 그거를 학원 진도랑 상관없이 일단 다 먼저 개인 시간 내서 빨리 끝낸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여러 번 봐서 제가 시험 볼 때까지 거의 한 10회독 한 것 같습니다. 그 문제들만.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도움이 됐던 거는, 일단은 예상 문제를 계속 주시고 어,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제가 잘못 썼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좋았고, 그다음에 그림만을 그리려고 노력했고,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반대하시겠는데, 저는 표 처리하는 게 좋았거든요. 왜 좋았냐면은, 표를 컬럼을 4개를 쓰면은 글자 수가 10개가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저는 표를 썼고, 저는 표랑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는 서술 할 때 무조건 13페이지 이상 무조건 씁니다. 네. 그래서 좀 빨리 쓰는 편입니다. 그다음에 시험 답안 작성 시 각 공종별 공통 아이템.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기술연구원에서 콘크리트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어서 뭐 그쪽 관련돼서 이제 공통 아이템을 썼고, 어, 공통 아이템?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좀 공통 아이템으로 좀 저는 많이 활용을 했고, 기준이라던가 시방서 첫 장에 보면은 범위와 제출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. 저는 좀 그거를 첫 페이지에 좀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. 첫 페이지를 일단 시방 기준이랑 제출해야 될 서류들 위주로 좀 쓰고, 두 번째 페이지부터 좀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, 그다음에 그 좀 어려웠던 게, 이제 시공기술사 먼저 하다 보니까는 시험법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원래 했던 업무 관련된 거는 잘 했는데, 다른 부분에서 좀 약해서 시험법 같은 거를 좀 약해서 공부를 했는데,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그 하수 관거, 상하수도 관거 시험 쪽으로도, 제가 시공기술사 할 때도 고득점 맞아서
그 합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 공통 아이템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프랑 차트 같은 것도 저기 그 뭐 토질 같은 경우는 뭐 예민비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그냥 맨날 나오는 그 그냥 중요 70제에 있는 거에서 많이 그래프 교과서 우리 학원 책 보고 많이 했고 은근히 그 시공기술사 노란색 책 뭐였죠? 예, 핵심 거기에 있는 것도 좀 저는 좀 많이 봤어요. 예. 그다음에 시험 볼 때 저는 제가 용어에서 제가 그 총 요거 3번 시험 봤는데 용어는 다 거의 이게 제일 낮게 나온 점수거든요. 저 시공할 때도 용어는 200점 넘게 받았었는데 용어 맨 마지막 대제목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뭐, 뭐 기초 치마 관련된 문제면은 기초 치마는 무조건 액상화거든요. 그러면은 기초 치마된 관련된 걸 내용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뭐 액상화의 대책, 기초 치마에 따른 액상화의 대책 이런 식으로 그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마지막에 대제목으로 저는 꼭 쓰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도덕점이 좀 나오는 저만의 그냥 그 용어의 비결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어쨌든 문제에서 어떤 한 단어로 뭐 치마, 뭐 아니면은 뭐 뭐 콘크리트의 초기 균열 이렇게 물어봐도 맨 마지막에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대제목에 꼭 키워드를 쓰고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답안 작성 같은 거는 그냥 학원에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. 네. 그 교수님 하시라고 한 그 폼 그대로 이제 뭐 대제목 쓰고 뭐 아이템별로 이제 1번 쓰고 쭉 하고 쭉 나열하는 거 시키는 대로 저는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공부를 그 오래 하면 하루에 2시간을 넘기면 좀 힘들더라고요. 뭐가 힘드냐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저 좀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좀 산책을 좀 했거든요. 산책하면서 이제 멍 때리며 산책하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산책하면서 좀 정리를 좀 30분 정도 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. 그게 좀 도움이 됐고,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도 어제 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좀 그림 그려 보는 거를 했습니다. 예.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게 좋고, 많이 했던 거를 똑같이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시험장 갔을 때 많이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문제가 하면은 책갈피 펼쳐지지 차라락 펼쳐져 가지고 제가 썼던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되는 게 여러 번 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